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극대값, 극소값 이것을 응용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마분지 12제곱미터를 이용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상자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 상자의 최대 부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직육면체 상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뚜껑이 없다 그랬으니까 6개 면 중에서 위쪽에 있는 면을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상자다 그랬어요. 이때 사이즈를 가로를 x, 세로를 y, 높이를 z 이렇게 줄까요? 자, 그렇다면 면이 이제 5개 남았습니다. 그 면을 사이즈를 넓이를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12제곱미터의 마분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값은 12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부피를 계산하면 직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 곱하면 됩니다. 그럼 x, y, z가 되겠죠. 그 부피를 발륨이란 뜻으로 V라고 쓰면 V는 x, y, z 이렇게 될 거고요. 우선은 x, y, z를 그대로 독립변수로 쓴다면 변수가 3개가 되죠. 그럼 3변수 함수고 우리가 3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최대 최소라는 문제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변수 함수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2변수 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마분지 12제곱미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마분지의 전체 넓이는 12. 그렇죠?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상자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5개 면, 5개 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12가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5개 면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우선 뚜껑이 없으니까 바닥의 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닥에 있는 면은 가로, 세로 곱하면 xy가 됩니다. 해서 xy 한 개가 있고요. 앞에 있는 면을 볼까요? 앞에 있는 면은 사이즈가 이쪽 가로가 x, 높이가 z예요. 그렇다면 x 곱하기 z가 되지요. 근데 뒤에 있는 면도 같은 사이즈가 됩니다. 그렇죠? 직육면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도 x 곱하기 z가 되네요. 그렇다면 2개니까 2xz가 되겠죠? 그런데 옆에 또 있어요. 옆에 있는 면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보면 사이즈가 y하고 z로 되어 있으니까 2개 곱하면 넓이 yz지요. 왼쪽 면도 같은 사이즈예요.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넓이도 yz. 그럼 2개 더하면 2yz죠. 해서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12가 x 플러스 y 플러스 2xz 플러스 2yz하고 같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z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2개 더한 거하고 이렇게 넘겨준 것을 이렇게 2개 더한 걸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z를 정리하면 이 식에서 z는 2x 플러스 y분의 12 마이너스 xy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자의 xy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부피라는 함수는 2x 플러스 y분의 12xy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변수 함수로 고쳤어요. 그렇죠? b는 b x, y 이렇게 xy의 이변수 함수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운 대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d라는 값을 가지고 판정하면 되지요.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극대거나 극소거나. 그렇죠? 그때는 x로 2번 편미분한 것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해 줬고요.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극대도 극소도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bx, by, bxx, byy, bxy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bx부터 계산해 볼까요? 이변수 함수인데 x를 선택해서 x로 편미분합니다. 2분의 1은 공통적으로 그냥 끌어내고요.
그럼 2분의 1은 그냥 곱해두면 되고요. 남는 것만 x로 편미분해요. 자,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 이런 모양이니까 분모의 제곱 분해. 그렇죠? 위에 거 먼저 편미분하고 위에는 12xy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니까 x로 편미분하면 12y 그리고 마이너스 2xy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밑에 거 x 플러스 y는 그냥 곱해두고 그 다음 부호 마이너스 이제 위에 거 반대로 위에 건 그냥 놔두고 똑같이 씁니다. 밑에 거 x 플러스 y를 편미분해 곱할 텐데 x로 편미분하는 중이죠. x 플러스 y를 x로 편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예, 이제 정리하면 되네요. 여기다가 x 곱하고 y 곱하고 이건 1이니까 그대로 쓰고 예, 해서 정리하면 분자가 12y제곱 마이너스 2xy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죠? 예, 거기서 y제곱은 공통으로 끌어낼 수 있네요. 여기는 y가 하나 남고요. 그렇죠? 그래서 y제곱 묶어내면 12-2xy-x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예, 해서 vx는 이제 정리를 해두면 2 곱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분의 y제곱 곱하기 12-2xy-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어렵지 않죠? 예, by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해 볼까요? 똑같이 합니다. 2분의 1은 그냥 전체가 곱하면 되고요. 분모의 제곱분해 위에 거 먼저 편미분할 텐데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해요. 그렇다면 12xy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이것을 y로 편미분하니까 12x 마이너스 2y x제곱 그렇죠? 밑에 거 x 플러스 y는 그냥 곱하고요. 부호 마이너스 이제 반대로 위에 거 그냥 그대로 써서 곱해주고 밑에 거 편미분해 곱할 텐데 x 플러스 y를 y로 편미분해도 1이죠. 그럼 곱하나 마나.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12x제곱 마이너스 2y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이번에는 x제곱을 묶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묶어내면 여긴 하나가 남았으니까 12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정리가 다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XYZ는 여기서 보듯이 이 육면체의 변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X도 Y도 Z도 0보다 커요. 그렇죠? 0보다 큰 값입니다. 그렇다면 Y제곱 0보다 큰 값이에요. X제곱 0보다 큰 값이죠. 분모가 있긴 하지만 X 플러스 Y, XY가 둘 다 0보다 크니까 역시 제곱한 것도 0보다 크고 거기다 2 곱한 것도 0보다 커요. 그렇죠? 분모도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곳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이즈이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 bx, by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만 0 되는 곳을 찾아주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y제곱, x제곱 이런 것들은 다 0보다 크니까 0 될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bx도 0이 되고 by도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y제곱, x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 2도 마찬가지 다 0보다 큰 값이니까 이렇게 분자에 남아있는 이 부분만 0이 되면 전체가 0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봅니다. 12-2xy-x제곱이 0 되는 곳 그리고 오른쪽은 12-2xy-y제곱이 0 되는 곳 이렇게 이 규칙을 직접 풀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12-2xy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을 이항하고 y제곱을 이항하면 x제곱 y제곱이 남아있는 12-2xy하고 같아야 되니까 결국 x제곱과 y제곱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값이니까 제곱해서 같다라는 것은 그냥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x하고 y가 같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하고 y가 같으니까 이 두 개의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꿔서 식을 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와 볼까요? 12-2xy - x제곱 하는 값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y가 x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식은 0이다라는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12 마이너스 y에다가 x를 대입하면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12 마이너스 3x제곱이 0 되는 곳이죠. 다시 얘기하면 3x제곱이 12가 되는 곳이에요. 3으로 약분하면 x제곱이 4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는 0보다 큰 값이니까 제곱해서 4가 된다? 2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는 안 됩니다. 직육면체 변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2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x하고 y가 같다고 했으니까 y도 2가 돼요. 자, 그렇다면 점이 하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하나 찾아졌습니다. 2,2네요. 그렇죠? 점이 한 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가 극대가 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bxx, byy, bxy가 필요하죠.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bx가 주어져 있어요. 이걸 다시 x로 편미분하면 되고 전체 2분의 1 그냥 곱해두고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x로 편미분하고 밑에 거 x 플러스 y의 제곱은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이제 반대로 분자 똑같이 써주고 곱해주고 밑에 있는 x 플러스 y의 제곱을 x로 편미분해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한 개씩은 곱해져서 하나는 약분되고 정리하면 bx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3승분의 y제곱 12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by도 by가 있으니까 by를 다시 y로 편미분하면 돼요. 2분의 1 그냥 곱해두고요.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y로 편미분하고 밑에 거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 위에 거 놔두고 밑에 거 편미분해서 y로 편미분해서 곱해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계 편도함수는 이 시간 끝나면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3승분의 x제곱 곱하기 12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bxy도 마찬가지입니다. bx라는 부분을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하면 돼요. 2분의 1 그냥 곱해두고 똑같아요.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y로 편미분하고 밑에 거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 위에 거 놔두고 똑같이 쓰고 밑에 거 y로 편미분해 곱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정리하면 bxy는 x 플러스 y의 3승분의 xy 곱하기 12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조사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2,2 그렇죠? bx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3승분의 y제곱 곱하기 12 플러스 y제곱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bxx를 계산하기 위해서 2,2에서 계산할 거니까 x좌표가 2, y좌표가 2입니다. 그렇다면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2의 3승분의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2의 제곱 곱하기 12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2 플러스 2는 4니까 3승하면 64, 4의 3승 분의 위에 거 4 곱하기 16 그렇죠? 4 곱하기 16, 64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다 얻을 수 있고요. byy 마찬가지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3승분의 x제곱 곱하기 12 플러스 x제곱 x에다가 2 대입하고요. y에다가 2 대입하고 x에다가 2 대입해주고 똑같이 하면 위의 모양하고 x가 y로 바뀐 것밖에 없죠. 같은 모양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bxy는 x 플러스 y의 3승분의 xy 12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렇다면 똑같아요. x 대신에 2 대입하고 y 대신에 2 대입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x는 전부 2로 y도 전부 2로 이렇게 바꿔줄까요? 그렇다면 2 플러스 2에 3승분의 2 곱하기 2 12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렇죠? 예, 계산하면 여기 3 곱하기 4가 12니까 이건 없어졌고요. 그렇죠? 뒤에 거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그렇죠? 예, 분모는 4의 3승이니까 64분의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예, 2 곱하기 2는 4니까 이것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4, 8, 32 그렇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해서 Vxy는 2,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2,2에서 D를 계산합니다. Vxx, Vyy 마이너스 Vxy의 제곱. 그렇죠? Vxx가 2,2에서 마이너스 1, Vyy가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플러스 1. 그렇죠? Vx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그렇죠? 해서 빼주면 1 마이너스 4분의 1은 4분의 3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D가 4분의 3, 0보다 커요. D가 0보다 크니까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판정하냐? Vxx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Vx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렇다면 0보다 작네요. 그렇죠?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극대값이다. 예,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건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대값이 최대값도 되는 건지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설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극값을 갖는 것은 2,2 한 점밖에 없어요. 한 점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유일한 극대값은 결국은 전체에서 최대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유일하니까 극대값인데 유일한 곳에서 나타난 거니까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최대값일까라는 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점을 가지고 와서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2,2 말고 다른 점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함수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면적이 12제곱미터가 되는 마분지를 가지고 직육면체를 뚜껑이 없는 걸로 5면만 해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xy 플러스 2xz 플러스 2yz 이 값은 12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을 하나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x를 1, y도 1 이렇게 줘볼까요? 그렇다면 x에다 1 대입하고 y에 1 대입합니다. x에 1, y에 1 이렇게 대입하면 이쪽은 1, 1이니까 곱하면 1이 되고요. x가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2z, 세 번째 항도 y가 1이니까 2z. 그렇죠? 예, 해서 12가 1 플러스 2z를 두 개 더하면 4z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4z는 넘겨서 12에서 1 빼면 11 해서 z는 예, 나누면 4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은 1,1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 xy를 1, 4분의 11 z의 값은 4분의 11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 y, z가 이렇게 되는 점을 찾아서 우리 부피를 계산할 거니까 이 점에서의 부피는 육면체, 예, x, y, z를 다 곱하는 거죠. 그렇다면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피는 4분의 11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2,2에서 계산한 점, 이 값이 더 크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2,2다 그러면 역시 x에다가 2 대입하고 예, y에다가 2 대입해주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z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2,1이라는 점이에요. 예, 해서 여기서 부피를 계산하면 x, y, z 곱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 점에서의 부피의 값은 4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값이 4보다는 작아요. 4분의 11.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유일한 점인데 예, 이게 극대값이 됐다. 그러니까 최대값도 될 거다라고 이제 바로 얘기하고 그게 의심스러우면 주변의 점을 가지고 이 부피라는 이 함수의 값을 계산해 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변점에서 부피를 계산했을 때 최대 부피라는 것은 이 점에서의 부피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여기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x,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12는 2 곱하기 2, 4 플러스 x에 2 대입하면 4z, y에 2 대입하면 4z 해서 8z 플러스 4. 그렇죠? 예, 그래서 8z는 4를 넘기면 예, 8이 돼야 되니까 z는 1. 예, 그래서 주어진 점은 2, 2, 1이었어요. 그렇죠? 이 점에서의 부피니까 3개 다 곱하면 부피는 예, 4가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최대 부피는 4다. 예,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 우리가 국소적인 극값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 건지를 다 배웠습니다. 국소적인 극값은 임계점 안에 있다라고 했고요. 임계점 안에서 판정하면 되는데 예, 편도함수를 계산 못하는 곳, 그런 특이점 역할을 하는 곳, 여기서는 판정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편미분계수가 전부 0 되는 곳, fx와 fy가 다 0 되는 곳, 여기서는 판정법이 있었습니다. d라는 값을 계산했고요. d는 fxx, fyy 마이너스 fxy의 fxy의 제곱 이렇게 계산했고요. d가 0보다 크면 극대거나 극소거나 d가 0보다 작으면 안장점. 그렇죠? 그런데 d가 0보다 클 때 극소거나 극대거나 할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 fxx를 가지고 판정한다. fxx가 0보다 작으면 극대, fxx가 0보다 크면 극소.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일변수 함수에서 판정했듯이 예,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판정한 거다. 예,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문제를 풀어봤듯이 최대 최소를 판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극대극소라는 것은 예, 어떤 열린 영역에서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열린 영역의 경계가 되는 예, 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우리가 닫혀 있다, closed region, 닫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닫힌 영역에서는 이제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경계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임계점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임계점하고 닫힌 영역에서는 경계점을 계산해주면 다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 정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집합에서 최대 최소를 계산하는 방법. 폐집합이라는 것은 닫혀있는 집합이다. closed set.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XY 평면에서 경계를 다 갖고 있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다면 경계를 갖고 있죠. 경계를 다 포함하는 이런 집합을 닫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경계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면 열려있다. 경계를 다 포함하면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닫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경계를 어느 경계는 갖고 있고 어느 경계는 갖고 있지 않고 예,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닫혀 있지도 열려 있지도 않아요. 예, 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은 경계까지 다 갖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닫힌 이 집합을 D라고 할까요? 예, 닫혀 있는 집합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연속일 때, 예, 연속이 되어야만 이런 판정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역시 우리는 이변수 함수만 다루고 왔으니까 이변수 함수만 다룰게요. 이변수 함수 z는 fxy 이것의 최대 최소는 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집합에 임계점을 찾고 경계를 찾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임계점과 경계에서 함수값을 계산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이 집합에서 가장 큰 값,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이 집합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당연히 임계점 안에서
극대값, 극소값 이걸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최대 최소는 결국은 임계점 이 중에서 하고 남는 곳은 경계밖에 없으니까 경계에서 따져주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제 5번 한번 보세요. 직사각형 영역 D는 XY가 X는 0 이상 3 이하, Y는 0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XY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여기에서 이변수 함수 fxy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이렇게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려볼까요? D는 이렇게 xy 평면에서 x는 0부터 3까지예요. 경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y는 0부터 2까지예요. 예, 0도 포함되어 있고 2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xy가 움직일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은 닫힌 집합입니다. 그렇죠? 경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경계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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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쪽 이렇게 4개 경계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닫혀있는 집합이고 주어진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이렇게 생겼으니까 x의 몇 승, y의 몇 승 이렇게 생긴 것을 곱하고 더하고 그렇죠? 역시 다항함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다항함수 모양이니까 미분 가능까지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예,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닫혀있는 집합에서 폐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써서 임계점하고 경계에서만 찾아서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임계점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경계 찾아야 됩니다. 우선 임계점 찾아볼까요? 예, 역시 다항함수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편미분계수를 구할 수 없는 곳은 없어요. 그렇다면 편미분계수가 모두 0인 곳을 찾으면 됩니다. x로 편미분하면 x의 제곱 2x지요. 2xy는 x로 편미분하면 2y지요. 2y는 x로 편미분하면 0이지요. 2x-2y가 됩니다. fy,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x제곱은 y로 편미분하면 0이지요. 2xy는 y로 편미분하면 2x지요. 2y는 y로 편미분하면 2가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fx와 fy가 다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fx가 0 된다. 2x-2y가 0 돼야 돼요. 그럼 2x하고 2y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fy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 돼야 돼요. 그러니까 2x하고 2가 같아야 돼요. 그럼 x는 1이지요. 그렇죠? x가 1인데 앞에 조건에서 x하고 y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y도 1이지요. 그래서 x하고 y가 둘 다 1인 곳입니다. 점이 하나밖에 없죠? 1,1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D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임계점을 구했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임계점은 당연히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 집합 안에 있는 거에 돼요. 그 집합 밖에 임계점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식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집합 밖에 있는 건 버려야 됩니다. 그럼 확인해야 되죠. 1,1이 D에 있냐? 당연히 x가 0부터 3까지 있어요. 1. 그렇죠? y가 0부터 2까지에 있어요. 1, 1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1,1은 D에 있습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계산할 필요 없이 버려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있으니까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1,1에서 함수값을 계산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1,1, x에다가 1, y에다가 1 대입해 볼까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1 계산됐죠? 예, 그러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계산하면 1이네요. 자, 그럼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은 1입니다. 이제 경계에서의 함수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경계는 4개가 있어요. 아래쪽 경계, 이걸 첫 번째라고 할까요? 위쪽 경계, 이걸 두 번째로 하고, 왼쪽, 이걸 세 번째 경계라고 하고, 오른쪽,
이걸 네 번째 경계라고 할게요. 식을 구해볼까요? 예, 첫 번째 경계는 x축에 있죠. 그럼 y는 0이고요. 그렇죠? x의 값은 당연히 0부터 3까지 움직이고요. 두 번째 경계는 식이 y는 2지요. 그렇죠? x는 0에서 3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세 번째 경계는 x가 0이지요. y축. 예, y는 0에서 2까지 움직였어요. 네 번째 경계는 x가 3이지요. 그렇죠? y는 0에서 2까지 움직였어요. 예, 식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계는 y가 0, 그리고 x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 fxy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y에다가 0을 대입할 거예요. y에 0 대입해주면 예, y가 0이 된 이 함수 fx, 0이죠. y가 0이니까 그건 식이 앞에 거 요것만 남았죠. y가 0 됐으니까 해서 x제곱. 근데 x는 0부터 3까지 움직여요. 그렇다면 이 값이 예, 어떤 분포를 갖느냐라는 거죠. fx, 0은 예, x가 0일 때 x제곱 가장 작죠. x가 3일 때 x제곱 가장 큰 값이죠. 0부터 9까지의 값을 취하고 있다. 됐죠? 자, 그럼 아까 임계점에서 1인 값하고 첫 번째 경계에서 이 함수값이 0부터 9까지 다 있다라는 것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비교할 거니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계 볼까요? 예, 두 번째 경계는 위쪽이라고 했어요. y는 2, x는 0에서 3. 그렇다면 fxy 이 식에다가 y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예,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fx, 2는 x제곱, 이 두 번째 항은 y가 2니까 2하고 곱하면 4x 마이너스 4x가 되죠. 세 번째 항은 y에 2 대입하면 2랑 곱해서 4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네요. 예,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근데 x가 0부터 3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2일 때가 제곱해서 0, 가장 작은 값이지요? 예, 이런 포물선인데 x가 0부터 3까지 움직이니까 0일 때 0 대입하면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렇죠? 3일 때 3 대입하면 3-2의 제곱 1이 됩니다. 그렇죠? 해서 x가 0부터 3까지 움직이면 이만큼에서 움직이죠. 가장 작을 때 0이네요. 가장 클 때 4네요. 그렇죠? 해서 이 값은 0부터 4까지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계를 볼까요? x가 0이에요. y는 0부터 2까지 움직이고 주어진 식에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값은 f 0,y는 2y죠. 그렇죠? 그런데 y가 0부터 2까지 움직이니까 가장 작을 땐 0일 때 0이고 가장 클 땐 y가 2일 때 2 곱해서 4가 되네요. f 0,y는 0부터 4까지 움직인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경계는 x가 3이라는 식을 가져요. y는 0부터 2까지. 이번에는 x값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예요. 3. 그럼 여긴 제곱해서 9. 여기는 3 곱하면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6y. 거기다가 2y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y 플러스 2y 마이너스 4y 해서 9 마이너스 4y. f3,y는 9 마이너스 4y.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y가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이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9에서 4y를 뺐으니까 y가 가장 클 때 가장 큰 값을 빼는 거니까 가장 작은 값. y가 가장 작을 때 가장 작은 걸 빼는 거니까 가장 큰 값. 그렇죠? 해서 0하고 2를 대입하면 됩니다. 0 대입하면 9, 가장 큰 값.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4, 8이니까 9에서 빼면 1, 가장 작은 값. 해서 f3,y는 1부터 9까지. 다 됐죠? 예, 그걸 종합하시면 돼요. 1부터 9까지의 값이 있고 0부터 4까지의 값이 있고 0부터 4까지의 값이 있고 앞에 첫 번째 경계 0부터 9까지의 값이 있고 그리고 1이 있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럼 값이 이런 분포를 갖고 있으니까 가장 큰 값,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9네요. 그렇죠? 그럼 최대값은 9입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 0이 있었죠?
그렇다면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은 0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 닫혀있는 이 집합 D에서 이 이변수 함수, 앞에 있는 식을 갖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이런 식을 갖는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은 9고 최소값은 0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